예, 이번 우한 폐렴은 사스뿐 아니라 메르스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동물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신종 감염병이라는 건데요. 감기만 일으키던 이 약한 바이러스가 또 독해지고 더 빨리 퍼지게 된 이유를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한주 기자, 먼저 이 우한 폐렴의 원인이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네. 이 감기 환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. 네. 이 흑사병이나 콜레라 같은 다른 감염병 바이러스와는 달리 실제 정체가 확인된 것은 8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. 이 동물 사이에서만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에게 넘어온 건데요. 1937년 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주로 박쥐와 쥐 등 동물에게서만 나타나다 1967년 처음으로 사람 감염이 확인됐습니다. 네, 이렇게 감기만 일으키던 바이러스가 어쩌다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로 변한 건가요? 네,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워낙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. 네.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, 리보액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일반적인 DNA 바이러스보다 1000배나 돌연변이 가능성이 큽니다.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의 감기만 일으켰지만 더 독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고병원성으로 진화한 겁니다. 그 결과물이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입니다. 그럼 어쩌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여러 동물들이 거론되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동물과 사람 간에 자유롭게 왕복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점입니다. 네. 사스나 메르스 역시 최초의 숙주로 박쥐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. 박쥐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거친 뒤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중무장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은 사스의 경우 박쥐에서 사양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로,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 사람에게로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번 우한 폐렴 역시 용의선상에 박쥐는 물론 사양고양이와 뱀 등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어떻게 또 치료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김세연 기자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걸 전해드렸는데 그게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다국적 연구진이 밝혀낸 것은 우한 폐렴이 사람 몸속으로 어떻게 침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. 네. 이를 비교적 빠르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. 예. 현재까지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더 큰데요. 그걸 조금 더 당길 수 있다 보니까 좀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이한주 기자였습니다.